자, 또 배움 때까지 자, 쟁점명 키워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 제도 편부터 시작하네요. 자, 1190번. 지자체장이 헌법 7조 2항에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봤죠? 자, 7조 2항에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자, 평생토록 자,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그 공무원을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7조 2항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무원도 계속 갈아치우고 하면은 전국에 좀 혼란이 오죠. 자, 국가 정책의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에 저해가 되니까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평생토록 이제 공무원으로 일할 사람에 대해서 해줘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경력직 공무원이다.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지자체장은 어때요? 지자체장은 이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죠. 따라서 7조 2항의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이 아니다. 자, 지자체장의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게 그래서 자, 신분 보장, 자, 공무원 신분 보장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네.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 마련하지 않은 건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자, 헌법상 우리 헌법 해석상도 그렇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무에 대해선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요. 그래서 정당 가입을 자유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니까 자, 정당 가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정당 가입 자유 침해는 아니다.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교육 공무원도 정당 가입 금지하는 건 정당 가입 자유 침해 아니다. 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죠. 자, 공무원이기도 하고 자,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되니까 정당 가입 금지가 자, 이렇게 정당 가입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대학 교원과 달리 초, 중, 등 교원 정당 가입 금지하는 게 평등원칙 위배냐? 자, 위배되지 않는다 봤죠? 대학 교원과 자, 초, 중, 등 교원과는 이제 하는 일이 좀 다르죠. 그 업무 내용도 다르고 초등등 교원은 이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대학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자, 연구하고 이렇게 또 연구 발표하고 자, 그런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데는 이제 함정적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자,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가 명확성 원칙 위배냐? 저는 이건 위배된다고 봤죠. 자, 그 밖의 정치단체 웬만한 사회단체는 다 들어가죠. 따라서 이거는 좀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이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봤고요. 자,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이 집단을 이뤄서 하는 경우, 자, 공무원의 이익,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비칠 수 있다고 봤죠.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집단을 이뤄서 공무원이 공무원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행위를 하게 되면 자, 공익 실현에 반하게 되니까 자,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이걸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 이유. 자, 이거는 자, 객관적 중립적 공직 수행을 이해한 거죠. 자, 편향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공무원의 일을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정당을 위해서 공무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진정으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실현에 저해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공무원에겐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공무원엔 더 강력히 요청된다고 했죠. 자, 교육 분야의 중립성과 자,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둘 다 요구되니까 더 강력히 요청된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에 정치적 공무원,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냐? 자,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했죠. 이 신분 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따라서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자, 평생토록 일할 공무원이죠. 따라서 임시적 공무원은 제외된다. 자, 선거의 중립 의무에 관한 공선법 구조의 공무원엔 정치적 공무원이 포함되느냐?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다 포함된다. 다만 이제 자, 국회의원이라든지 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의 주체죠. 정당의 대표자이자
따라서 요 지방의 의원과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들어간다. 따라서 대통령이라든지 지자체장도 여기 포함된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그래서 대통령도 포함된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에 지방의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대통령과 지자체장도 중립 의무를 지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죠.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권력을 아주 안 좋은 데 쓸 수 있겠죠. 본인이 속한 정당을 위해서 쓰거나,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나 더 요구된다. 공무원을 보수를 지급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죠. 그리고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된다. 공무원 보수 등의 근무 조건, 법정 지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려면 법률에도 명시해야 되고 국가 예산으로도 계상되어 있어야 된다. 감사원장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냐? 감사원장은 필요한데 감사위원은 필요 없다고 했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 구성이네요. 감사원장 포함해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포 7로 외우라고 했죠.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자가 먼저 권한 대행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이제 그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간사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국가 지자체에 위탁 대행하게 한 사무, 그것도 감사원 감찰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감사원이 지자체 사무와 지방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봤죠. 지자체 사무에는 이제 위임 사무뿐만 아니라 자치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죠.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 부패 행위 대상으로 국민도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연서를 모아서 감사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 범위는 징계 요구 권한도 포함하고요. 그 감사 기준은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기준이 된다. 부당한 이제 사무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할 수 있다고 이제 법령 해석상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당한 사무에 대해서 이제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다.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국회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되는데 선관위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지 않죠.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정두수는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그랬죠. 감사위원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근고 이상형 선고 시는 당연 퇴직되고요. 감사의 의결이나 원장 제청이 불필요하다. 감사위원이 근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는 거고요. 심신이세약할 때, 장기적으로 심신이세약 시 퇴직할 때 그때 이제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고,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제 퇴직을 명하게 된다. 감사원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 소속이다. 다만 이제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니까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제 총리 통할도 받지 않는다. 다만 이제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라고 했죠.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관이고요. 조직상 독립기관은 아니다. 조직상은 대통령 소속에 있다. 감사원의 부당한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불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서 그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장은 이행하여야 하죠. 의행할 의무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조치 시 의견 진술기에 주지 않은 게 적법절차 원칙 위배냐? 적법절차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했죠. 선관위가 하는 이 조치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케이스여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 진술을 기회에 주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선관위 조치가 법적 효과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법적 제한을 가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의견 진술 기회 주지 않은 게 이게 적법절차 위배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죠.
각급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요, 자, 국회에서 이제 3인, 자, 대통령이 3인, 자, 대법원장이 3인, 이렇게 333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자,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호선. 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더 제한하기 위해서, 자, 이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죠. 자, 중앙선관위 위원끼리 모여가지고 뽑는 거예요. 자, 선관위 규칙제정권. 자, 선관위는요, 다른 헌법기관과 좀 다르게,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에 대해서 이제 정하도록 했고요. 자, 내부 기율은 이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자, 법령과 법률, 요거 잘 봐두시라고 했죠. 자, 선관위원회 신분 보장. 자, 이것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 또는 이제 금고상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 되지 않고요. 당근파. 자,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자, 교육 공무원에 한해서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 선관위 의결 정족수는요, 가반 출석 가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자, 위원장은 가부동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선대캐라고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라고 했죠. 선관위, 대법관 A는 캐스팅 보트 갖고 있다. 자, 법률상 강경 사유 없이 집행유예 선고할 수는 없도록 한 게, 자, 두 번의 장량 강경 이외에 한 번 더 법률상 강경이 있어야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게 양형결정권 침해냐? 자, 이게 대부분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자, 수뢰죄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아니면 중요한 범죄인 경우, 특수 강도가 막 강제 추행한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좀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리 제형 법정주의상 우리 만드는 입법자가 입법 형성권 안에서 이렇게 규정한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양형 결정권, 자, 우리 법관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양형 결정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자, 형벌의 상한만 제한하고 하한은 제한하지 않는 게 양형재량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보죠. 자, 이렇게 범죄에 있어서 자, 형벌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고요. 자, 그게 비례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 양형재량권 침해라고 보기는 힘들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상한만 제한하고 이제 하한은 열어놨죠. 그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그래서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양형재량권 침해는 아니다. 자, 약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자, 그럴 경우 이제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게 양형결정권에 대한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법관은 딱 봐서 약식 절차가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중한형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게. 따라서 이게 이제 양형결정권 침해는 아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처벌 같은 경우에 또 입법자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간제인인 경우 법원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게 사법권 독립 침해냐? 이것도 독립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법권의 본질은 구체적 분쟁, 법적 분쟁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인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거. 자, 그게 이제 사법권의 본질인데요. 파산 간제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파산 업무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회수하고, 자, 그런 환가하고 재산 환가해서 채권 이제 해결하고 이런 걸 이제 주 업무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사법의 본질이 이제 구체적인 법적 분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안이다. 자, 따라서 이거는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이제 의무적으로 파산 간제인 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다만 이제 모든 파산 절차에 특정 관계인을 파산 간제인으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강요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이 케이스는 이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법에 따른 이제 보험료를 납부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파산 간제인이 되도록 한 거니까 이렇게 모든 파산 절차에 적용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니고요. 파산 간제인 선임 직무 감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본질적 부분이 아니니까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 형성권도 인정된다.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진행 여부를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게 사법권 침해냐? 자, 이건 침해가 되죠. 자,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경매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법관의 판단 없이, 자, 법원의 판단 없이 자, 금융기관이 이렇게 신청만 하면 바로 해당 정리 절차가 개시하도록 한 거, 이 법률 조항이 있죠. 성업공사. 자, 금융기관 채권, 주로 금융기관 채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청만 하면 바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거니까 이 법률은 이제 사법권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자, 강도 상해죄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인 게 양형판단권 침해냐? 이거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자, 강도 상해죄도 중한 범죄니까 자, 이것도 입법자 입법 형사권 이런 데가 본 거예요. 좀 강하게 더 처벌하겠다는 그게 이제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 자, 특수 강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것도 양형 변제권 침해는 아니다고 봤죠. 자, 증거 조사 없이 형 선고를 하도록 한 거. 자, 이건 사법권 침해죠. 자, 우리 사법권의 본질은 자,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있어서 자, 법관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자, 무엇이 법인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증거 조사를 통해서 자, 법관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데, 자, 이건 증거 조사 없이 검사의 의견 제출만으로 자, 그것만 보고 바로 형 선고를 하도록 한 거라서 사법권 침해다. 자, 이건 이제 반국가 행위자를 이제 해외로 이제 도망간 반국가 행위자를 이제 형 선고 때리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률이죠. 자, 법관의 전보 발령에 관한 종합 문제네요. 자, 법관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전보 발령 가능한지. 자, 의사와 상관없이 전보는 이제 대법원장이 행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돼 있죠. 자, 가능하다.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게 포괄이행 금지 위배냐? 자, 위배되지 않는다 봤죠? 자, 대법원 규칙에 또 위임하는 경우 포괄이행 금지 원칙은 적용되는데 다만 그 구체성, 명확성이 완화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거, 자, 그 사람이 이제 근무 잘 했냐? 자, 법관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냐? 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내부가 잘 알겠죠. 위임할 필요성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양형 기준은요.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양형 기준이 어긋나는 이제 양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했죠. 동종 사건이에요. 동종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속하는가? 자, 동종 사건은 기속하지 않죠. 해당 사건에 한해서죠. 우리 C급 제도의 취지상 해당 사건에 한해서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법관의 신분 보장이네요. 자, 법관은 탄핵 근거 아니면 파면당하지 않는다. 당근파. 자, 그리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 정감불로 외우겠죠.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종류는요. 자, 우리 법관 징계법에 있는 거예요. 정감 불리한 처분을 이제 견책으로 바뀌었죠. 자, 정감 견책. 자,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자, 그 14일 내 대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단심제를 두고 있죠. 단심제. 자, 이렇게 법관 징계 처분 소송을 대법원 단심제로 한 건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사실 확정마저도 대법원이 하게 되니까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다. 자, 그리고 법관 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도모해야 되니까 단심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법관 징계 사유인 품위 손상, 위신, 실추가 명확성 원칙 위배냐? 자, 위배하지 않는다 봤죠? 이 수범자가 법관이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법관의 심신상 장애로 퇴직할 때는 자,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제 퇴직을 명하고요. 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이제 퇴직을 명한다. 자, 법관을 타 기관으로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자,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죠. 법원 내부 조직에서 전보 발령하는 거. 자, 그럴 때는 이제 동의 필요 없는데요. 이건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거죠. 다른 기관으로 보냈던 신분 보장을 위해서는 이제 법관 동의가 필요하다. 자,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자, 대법관 회의, 일반 법관. 자, 일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요. 자, 법관의 임기네요. 자,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으로 하고 일반 법관은 10년으로 한다. 자,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임 불가하도록 했고요. 자, 대법관과 법관은 이제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자,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걸 막는 규정이 없다. 특수법원은요, 그 대상이 특수한 거예요. 대상이 한정된. 자, 그래서 우리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 가정법원,
자, 이게 이제 특수법원에 해당하죠. 특별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법권 독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원이나 대법원을 최종 심의하지 않는 법원을 의미하죠. 자,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재판을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도 이제 특별법원에 해당한다. 자, 우리 헌법상은 군사법원이 있죠. 자, 특별법원으로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이 있다. 자, 헌법이 인정하지 않으면 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자, 특수법원은 법률로도 설치할 수 있죠. 자, 대법관의 구성이네요. 자, 대포 14, 자,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고요. 대법관 임기는 6년에, 대법관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대법관 수, 자, 요거는 이제 법원 조직법에 나온 거라서 자, 헌법 개정 필요가 없죠. 대법관 수 변경하기 위해서. 자, 정년 변경할 때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자,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헌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법률을 바꾸면 된다. 자, 법관 정년제 자체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거라 위헌 대상이 되지 않죠. 다만 이렇게 정년 연령을 규정한 건 법률로 한 거라서 자, 법률이 위헌 대상이 된다. 자, 법관 정년제 규정이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에 위배됐냐? 신분 보장 탕금파죠, 탕금파. 자, 법관이 퇴직 당하려면 요 탄핵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아니면 파면 당하지 않는데, 정년에 달하면 퇴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자, 우리 통일성 원칙, 헌법 해석의 통일성 원칙과 실제적 조화의 원칙상 자, 법관 정년제를 전제로 신분 보장 규정을 둔 거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따라서 법관이 정년이 되면 이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자, 그 외에 이제 탄핵 또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 당하지 않는다. 그 의미다. 양형위원회 구성은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포 13이라고 그랬죠. 자, 대법관 회의 의결 정조수는 3분의 2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자, 의장은 가부동수 결정권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선택해 앞에 한번 나왔죠. 선택해. 자, 명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다고 했죠.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가 전제가 된 경우에도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다. 자,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규칙, 처분이 이렇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 규칙 제정권의 대상은요, 소송 절차, 내부 규율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임기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정년제 자체는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연령, 구체적인 연령은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자, 대법원 심판권이에요.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이제 3분의 2 합의체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대법원장은 가부동수 결정권이 없다. 가부동수 결정권이 있는 건 대법관 회의예요. 대법관 회의. 이거는 심판권이죠. 두 개 잘 구분해서 봐두시고요. 자,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한 경우, 이 경우는 대법원 심판권에서는 부에서 할 수 없고 합의체에서 해야 된다. 자, 3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된 부를 둘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 이렇게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한 데인 경우에는 부에서 할 수 없고 합의체에서 해야 된다. 자,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느냐? 판결은 비공개가 불가능하다 했죠. 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데 심리는 이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지만 자, 판결은 비공개할 수 없다. 합의부 간화 사건이라도 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 참여 재판할 수 없는지, 자, 국민 참여 재판 할 수 없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 원칙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은 합의부 이제 간화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니한다. 국민 참여 재판 하지 않는다. 자, 국민 참여 재판 자체가 이제 법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이제 아니할 수 있다. 자, 군사 재판에 국민 참여 재판에서 제외한 게 입법 재량 이탈이냐? 자, 이때 입법 재량 이탈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군사법원 같은 경우 그 조직이나 권한 등에 관해서 이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죠. 자, 따라서 입법자가 이렇게 국민 참여 재판을 제외한 건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자, 군의 특수성이 있죠. 따라서 입법 재량 일탈이 아니다. 자, 또 여기까지 배운 데만큼 복습해 봤습니다.